방금 전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민주당의 주도로 찬성으로 넘어갔습니다. 야, 여기까지 오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아실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번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요. 덕분에 국회를 통과해서 드디어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치는 상황입니다.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는데요. 역시나 국민의힘은 의결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을 했죠.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냥 심판을 받는 건 아니기에 우리가 계속 주의에 알릴 필요가 있겠죠. 심지어 이게 얼마 전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정당이 이렇게 깽판 치고 나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고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27%로 취임 후에 최저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정평가는 60% 중반대를 찍었고요. 긍정평가도 한 달 사이에 쭉 떨어진 상황입니다. 애초에 38%까지 가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27%도 상식선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민들이 있지만, 어쨌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덮어놓고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로 보고요. 중요한 건 20%대를 찍었다는 거, 그리고 부정평가가 계속 고점을 찍고 있다는 점, 특히 중도층도 진작부터 등을 돌렸다는 점, 그리고 보수층 내부에서도 분열이 시작됐다는 점, 이러한 추이들만 계속해서 보면 된다고 봅니다. 특히 TK와 PK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이게 MBS 결과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건데요. 결국 반등 없이 27%대를 찍고 TK, PK에서도 부정이 더 높고 결코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최혜병 특검법 통과 관련해선 국민의 67%가 압도적으로 찬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반대는 19%밖에 안 되는데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만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보수층 내에서도 이 최혜병 특검은 중요하다. 특히나 계속 말씀드리듯이 안보는 보수다라고 외쳐왔는데, 이러한 중요한, 심지어 생명이 달린 문제에도 전혀 못 본 척하고 있으니 이거 부끄러워서 살겠냐, 이런 반응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도 국힘은 최혜병 특검법 강행하는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많이 한 정부를 만들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치적 의도라서 협조할 수 없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죄다 거부권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거면 몇 개는 받든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기라도 하지. 중요한 이슈마다 전부 다 거부권을 남발해가지고 도대체 뭐하는 대통령이냐, 지난 2년 동안 한 게 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마당에 여기에 의도 타령을 하면 뭐 어쩌자는 건가 싶은 생각밖에 안 들고요. 심지어 최혜병 사건에 조사가 임박한 신범철 씨는 국힘을 탈당합니다. 그 논란의 전 국방부 차관이고요. 어제 국힘을 탈당했다고 하는데 지금 공수처 소환조사가 임박한 시점이라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정치 안 하려고 한다, 2번이나 같은 데서 낙선했으니 후배들한테 기회를 줘야 될 거다, 이런 소리라고 있는데요. 정치 안 한다고 그냥 집에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참고로 국힘에 천안갑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가 이번에 문진석 후보한테 패배한 그 사람인데요.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바로 피의자 중 한 명인 임종득 씨는 이번에 경북 영주 영양봉화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탄공천이란 비판을 불러온 장본인 이 두 사람 중 한 명인 신범철 씨가 지금 국힘을 탈당했다고 그냥 도망치려는 셈이죠. 이런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국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 아니냐,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국힘이 총선 폭망하면 달라질 줄 알았냐, 오히려 강압 독재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럼 그럴수록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국회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의 워딩을 보더라도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도 뻔히 보입니다. 최혜병 특검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가 있냐, 이런 식으로 특검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다, 지금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일단 그걸 보고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때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한데 공수처랑 경찰을 일단 믿고 보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건데요. 주위에 있는 정치 저간여층들한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22대 국회로 넘기고 시간을 질질 끌려는 정부 여당의 흔한 꼼수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러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에서도 통신기록 보관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통신기록 유효 보관 기간이 오는 7월에 끝납니다. 한마디로 22대 국회로 밀어버리면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저런 황당한 핑계를 믿으란 겁니까? 최혜병이 왜 사망하게 됐는지,
정확히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대통령실 개입 얘기가 사실인지, 최혜병과 유가족의 명예를 어떻게든 지켜드리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요. 어쨌든 국힘에서는 민주당이 최혜병 특검을 강행할 시엔 본회의에 보이콧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주도로 최혜병 특검이 통과된 거고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렇게 난리치던 사람들이 정작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 싹 닫고 모르는 척하는 거, 이거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이런 이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수정을 한 상황이죠.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 특조위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 독소조항 타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특조위의 영장 청구권 조항과 직권조사 권한, 이거를 빼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대치를 하다가 삭제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직권조사와 영장 청구권 삭제를 하라는 국힘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건데요. 이로 인해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유가족분들의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게 다행이다. 그래서 특별법 합의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전한 거고요. 한마디로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첫걸음을 뗀 게 다행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독립적 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처리가 됐습니다. 특조위 구성 과정에서 또 많은 소식들이 전해질 텐데 이와 관련한 내용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하여튼 막장이란 말밖에 안 나옵니다. 방심이 무더기 징계를 몰랐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니까 아니 무슨 별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언론을 장악할 방법을 안다고 얘기했던 것도 당연히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 비상금 관련해서도 단독 보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비상금인 일반 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썼다는 게 드러난 건데요. 물가 관리는 그 다음이었다고 하죠.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 그리고 예산 편성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함, 그리고 확보된 예산을 먼저 활용한 후에 부족분에 사용해야 한다는 3대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예비비를 용산 이전, 그리고 해외 순방, 여기에 재정 보완제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 2년차 주요 예비비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정말 기가 막히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물가 대응은 저 밑에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저렇게 많은 예비비를 썼는데 이러니 당연히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해서 돈을 저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해외에 나가서 제대로 성과를 낸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나가가지고 망신이나 당하고 엑스포 관련해서도 111대 29라는 아주 처참한 결과를 갖고 오고, 아무튼 이러니 관련한 기사가 나오고 있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압도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과거 윤석열 대통령으로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요. 겁이 나서 보통은 못한다고 그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했었는데 본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겁 없이 지금 저러고 다니는 겁니까? 오죽하면 지금 보수층도 등 돌리고 있는 상황에 어디까지 가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